자, 그럼 먼저 저하고 오늘 첫 시간 오토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볼 텐데, 자, 오토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생겼냐면, 자, 그 바탕화면에 이런 아이콘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토캐드 2008. 자, 이 아이콘. 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아이콘을 찾았으면 더블 클릭해보고, 혹시 아이콘이 없는 친구들은 우리 여기 시작 버튼 눌러서 모든 프로그램에서 오토데스크라고 하는 폴더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오토데스크라고 하는 폴더를 찾아서 여기에 아이콘이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바탕화면에 없는 경우에는 여기 이 폴더를 찾아서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혹시 없는 친구들은, 지금 프로그램이 혹시 지워졌거나 실행이 안 되는 친구들은 제가 나중에 조금 그 설치를 따로 해줄 테니까 오늘은 그냥 그 설명을 듣는 걸로 하고요. 자, 되는 친구들은 한번 실행을 시켜 보세요. 자, 오토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고요. 자, 먼저 이 오토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한번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볼 텐데, 자, 이 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쉽게 얘기하자면 도면을 그리는 프로그램이에요. 도면을 그리는 프로그램인데, 자, 여러분들 아직 그 오어캐드나 일렉캐드, 그 전자캐드를 아직 안 배운 것 같은데, 아직 그 시작 안 한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훨씬 더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캐드라고 하는 게 지금 두 가지예요. 자, 전자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긴 하지만 이 오토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자, 우리 전자뿐만이 아니고 전기, 기계, 건축, 토목 여러 분야에서 쓰여요. 자,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캐드라고 하면 오토캐드가 그 대명사처럼 쓰여요. 그러니까 이런 공학에서 우리 이렇게 이 공학을 배우는 친구들은 이 오토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다 배워요.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그 회로만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면 이 프로그램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회사에 어떻게 취업할지, 어떤 업무를 할지를 모르죠. 가장 많이 쓰는 범용적으로 그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득하려면 전자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취업을 했을 때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이 오토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 프로그램은, 전자캐드는 회로를 그리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자, 이 오토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도면을 그리는. 자, 그런데 이제 도면이라는 게 또 뭘까요? 도면. 자, 도면 있어요, 도면. 자, 도면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이런 건물을 짓는다든지 혹은 기계를 만든다든지 할 때, 자, 우리가 이제 스마트 전자과니까 뭐 스마트한 전자기기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스마트폰이죠. 우리 이제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죠. 자, 이 스마트폰 어제 그제인가요? 갤럭시 S6 뭐 그것도 나왔던데, 자, 이런 스마트 기기, 자, 이런 것들 자동차든 혹은 건물이든, 자, 이런 스마트폰이든, 자, 이런 것들 세계에 단 하나만 있는, 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수제 뭐 수제 자동차 그런 것들 뭐 1년에 한 뭐 대여섯 대 만든다는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내가 내 머릿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그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런 도면이라는 게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복잡한 기기라든지 혹은 이런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면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려지고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제작이 돼요. 자, 그래서 도면을 그리는 프로그램이라고 일단 우리 오토캐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도 뭐 3차원 입체 영상도 만들어지고 다 해요. 다 돼요.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3차원 입체 영상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긴 할 텐데, 어쨌든 지금은 간단하게 도면을 그리는데, 도면을 그리는 데 있어서 이 오토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그냥 우리 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도구예요, 도구. 쉽게 생각하면 연필이에요, 연필. 우리가 연필 잡는 법 어렸을 때 연필 잡는 법 배웠죠? 지금 이제 이 프로그램을 배우면 연필 잡는 법을 배운 거예요. 얘는 이제 우리가 이 오토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떤 뭐 선을 그리고 원을 그리고 뭐 이렇게 작업을 하면 이제 그 연필 잡는 법을 배운 거고, 자, 이제 글씨를 배우는 게 이 도면을 그리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도면 배운 법까지는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오토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어떤 작업을 할 때 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는 것보다는 그려져 있는 도면을 가지고 와서 수정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주어진 시간은 딱 40시간이에요. 40시간. 자, 40시간인데 그런데 선생님 이거 40시간이면 충분하나요? 안 충분해요. 40시간이면 안 충분해요. 우리 학과 학생들은 120시간 한 3배 정도를 배워요. 그래도 모자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수업을 할 때 충분하게 뭐 연습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를 못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충분한 시간은 여러분들이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오토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도면을 그리는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자, 이제 어떻게 쓸 건지,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건지 보자고요. 자, 그런데 일단 여기 오토캐드 2008이라고 돼 있죠? 자, 개중에는 우리 이 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본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 한 번쯤은 보아본 적이 있을 수 있을 거고, 자, 할 텐데, 근데 일단은 자, 버전이 2008이면 지금부터 약 7년 전이죠. 7년이나 지났죠. 자, 2008, 2009, 10, 11, 12, 13, 14, 15.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한참이나 지났어요. 자, 우리가 지금 2008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15년이에요. 상당히 많이 지났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보여줬던 우리 게시판에 화면 있었죠? 혹시 눈썰미 좋은 친구들은 아까 보여줬던 게시판에서 봤던 동영상하고 지금 여기 이 화면하고 좀 틀린 것을 눈치챌 수가 있었을 텐데, 자, 아까 봤던 거는 2013이었어요. 버전이. 2013 버전이었고, 지금은 2008 버전이고, 자, 그런데 작년 친구들은 제가 2013으로 교육을 했는데, 근데 왜 우리 친구들은 2008로 교육을 하죠? 자, 작년 친구들도 사용한 건 2008이었어요. 제가 강의할 때 수업했던 내용만 화면만 2013이었지. 그러면 그게 어떤 얘기겠어요? 2008이나 2013이나 큰 차이 없다는 얘기예요. 색깔만 틀려요. 색깔만. 좀 진하고 그런데 얘는 좀 밝고. 자, 물론 색깔만 틀리다라고 하면 뭐 이런 프로그램 이런 사람들이 많이 쓰는 프로그램인데 색깔만 틀려졌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안 사겠죠. 물론 더 좋아진 기능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기능 중에 뭐 굳이 13을 쓰든 2008을 쓰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008을 써도, 그리고 2008을 배우고 나서 2013을 쓰는데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제가 아직 14 버전하고 15 버전은 아직 다뤄보질 못해서 근데 얘네들을 뭐 확실히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14 버전이나 15 버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2008 버전을 지금 사용한다고 뭐 2013 버전을 사용할 수 없느냐 그런 거 아니니까 뭐 그런 그 생각은 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자, 이 오토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미국의 미국의 오토데스크사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자, 만들어진 지도 상당히 오래됐고, 자, 사람들이 많이 쓴다라고 제가 많이 얘기했죠. 그런데 제가 다른 나라는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오토캐드를 상당히 많이 쓰고요. 자, 근데 거기서 참 머리를 쓴 게 2008, 2009 버전, 2010, 11, 12 버전, 13, 14, 15 버전, 자, 이런 것들 있죠? 아, 참, 15 버전은 제가 잘 모르겠네. 확실히 모르겠네. 자, 2008 버전, 여기 2007까지 있어요. 2007, 이전 버전은 제가 좀 생략을 하고요. 자, 2007, 2008, 2009, 10, 11, 12, 13, 14. 쟤네들 제가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가 같은 버전들이에요. 같은 버전들. 자, 왜 우리 그 높은 버전에서 작업한 게 낮은 버전에서 열려면 안 열리죠. 대표적으로 우리 엑셀이란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엑셀에서 엑셀 2003이라고 하는 낮은 버전이 있어요. 그리고 2007이라고 하는 높은 버전이 있고요. 자, 2007에서 작성한 거 2003에서 열려면 안 열려요. 근데 반대로 2003에서 작업한 거 2007에서 열려면 그건 열려요. 낮은 버전에서 높은 버전 작업한 거는 열려요. 높은 버전에서.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2009에서 작업한 거 있죠? 여기서 2007에서 열려면 열려요. 여기서도 열려요. 2007에서 작업한 거 2009에서 당연히 열리겠죠. 그런데 2010에서 작업한 거 2009에서 열려면 안 열려요. 2009에서 작업한 거 2010에서 열려면 열리지만 같은 버전들이에요. 2007, 2008, 2009가 같은 버전이고, 자, 그래서 릴리즈 여기가 17, 여기가 릴리즈 18, 여기 이제 19 버전까지 가겠네요. 19.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단한 소개에서, 자, 오토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2009 버전, 10 버전 뭐 이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13 버전하고 2008 버전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자, 이 위에 버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리본 메뉴라고 하는 부분이 기본 메뉴로 들어가 있어요. 리본 메뉴. 자, 혹시 여러분 엑셀을 다뤄봤던 친구들이면 이 리본 메뉴라는 게 어떤 건지 알 텐데, 자, 우리 2013 버전 있죠? 2013 버전을 딱 깔면 얘하고 보이는 게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당황해요. 분명히 선생님은 2008 공부했어도 2013 쓰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 아이콘 누르는 것도 그렇고 다 틀려져 있어요. 그런데 리본 메뉴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지금 2008 버전처럼 보이는 요 화면 그대로 색깔만 조금 틀려가지고, 자, 오토캐드 클래식이라고 하는 이 화면 메뉴를 제공을 해요. 오토캐드 클래식을 선택을 하면 얘하고 똑같이 색깔만 조금 틀려가지고 얘하고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높은 버전을 우리가 설치하더라도 이 오토캐드 클래식이라고 하는 화면 메뉴로 놓으면 얘네들 똑같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이 오토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화면 구성부터 좀 살펴보죠. 자, 오늘은 첫날이니까
특별히 뭐 작업하거나 하는 건 없고요. 간단하게 제가 소개도 했고, 그리고 여기 있는 화면 구성이라든지 이런 메뉴들을 좀 소개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지금 혹시 안 되는 자리 있으면 그 자리는 이따가 쉬는 시간에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요. 자, 그럼 먼저 여기 있는 화면 구성을 좀 살펴볼 텐데, 아까 제가 여기 있는 오토캐드 2008, 자, 여기 자, 버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했고요. 자, 여기 보니까 드로잉 1.dwg라고 되어 있죠. 드로잉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드로잉은 드로잉 1. 자, 이 부분은 그냥 기본값이에요. 기본 이름이에요. 자, 기본값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새 파일을 하나 열었고, 또 하나를 열면 드로잉 2, 뭐 3, 4, 자,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게 돼요. 자, 그리고, 자, 지금 여기 열려있는 창들은 나중에 제가 설명할 텐데, 여기 있는 윈도우라고 하는 창에서, 여기 안에 저 메뉴에서 창을 선택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 기본값이에요. 이 드로잉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 참. 제가 이 설명을 안 했네요. 캐드. 자, 여러분들 캐드라고 하는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학원 같은 데 봤을 때 캐드 혹은 캠, 자, 이런 부분들 좀 가끔씩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디죠? 여기 버스 같은 데서도 뭐 학원 광고 이런 데 보면 캐드 캠 이렇게 많이 쓰일 텐데, 자, 이 캐드라고 하는 게, 자, 컴퓨터 에디드 드로잉이에요. 혹은 드래프팅이라고도 해요. 자, 컴퓨터에 의한 뭐 설계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CAM은 캠은 매니팩처링, 제조라는 거죠. 제조. 뭘 만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캐드캠 이렇게 한 단어처럼 쓰긴 하는데, 캐드와 캠은 다른 거고, 근데 우리 신제품 개발과 학생들은 자, 이런 캐드도 하지만 캠 실제 제작도 하고 해요. 자, 어쨌든 자, 얘네들 이제 캐드라고 하는 뜻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제 여기 봤더니 아까 드로잉 1.dwg라고 하는, 자, 기본 확장자가 있어요. 자, 기본 확장자가 있는데 dwg라고 하는 기본 확장자예요. 자, 기본 확장자인데, 자, AVI, WMV 또 뭐 있을까? 또 뭐 있을까요? MP4? 자, 또 뭐 있을까? MKV. 많이 봤구나. DS?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자, 얘네들은 동영상의 확장자죠. 동영상의 확장자. 자, 그리고 뭐 JPG나 GIF, 뭐 BMP, 뭐 이런 등등. 자, 이런 것들은 사진이나 그림, 자, 이런 확장자. 자, 근데 요새는 이런 확장자들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쨌든 자, 뭐 예를 들어 드로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동영상이 있다. 그러면 드로잉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뭐 AVI니 뭐 여기 WMV니, 자, 이런 것들이 숨어져 있는 거죠. 원래는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숨겨놓은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 확장자를 보고 우리가 이 파일에 이 파일을 연결할 수 있는 뭐 프로그램을 우리가 선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파일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CAD도 마찬가지로 기본 확장자는 DWG예요. DWG인데, 자, 그런데 우리 여기 오토캐드에서는 캐드에서 사용하는 확장자가 자, DWT라고 하는 확장자가 있어요. DWT. 자, 이 DWT라고 하는 이 확장자는 템플릿인데, 자, 템플릿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자주 쓰고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까? 자,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데 우리 어떤 게 있을까? 제가 지금 딱 기억이 나는 게 저게 뭐죠? 여러분들 혹시 포켓 포토라는 그 사진 인화하는 거 알고 있나요? 자, 포켓 포토라는 거 요새 비싸지도 않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포켓 포토를 보면 우리 저 뭐죠? 테두리 사진을 인화할 때 그냥 사진만 인화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테두리에다가 뭐 그림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선택을 하면 그 사진 안에 그림, 그렇죠, 액자처럼 이렇게 사진 테두리에 그 그림이 들어가게 돼서 뭐 스티커 사진이나 혹은 뭐 뭐죠,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이렇게 그 부분이 제공이 되는데, 자, 그렇게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템플릿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캐드에서는, 오토캐드에서는 템플릿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것도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자, 지금 뭐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게 선의 특성이나 뭐 레이어, 블럭, 뭐 각종 설정값, 자, 이런 부분들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이게 있다. 우리 템플릿이 우리 핸드폰 있죠? 스마트폰 나온 기본 고딕체 뭐 이렇게 딱딱한 글자체 쓰는 친구들 별로 없죠. 우리 그냥 기본 글씨체 쓰는 친구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보면 보통은 한 40대 중후반. 자, 저도 이거 글씨체를 좀 이쁜 걸로 바꿔서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뭐 산돌 광수체라든지 뭐 이런 이쁜 글씨체들 있죠. 뭐 점심 먹으러 갈 시간, 뭐 매점 갈 시간, 뭐 그런 폰트도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그런 글씨체들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쓸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런 앱을 사용해서 좀 다운받아서 쓴다든지, 자, 그런 것들이 템플릿인데, 자, 물론 오토캐드에서도 그렇게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템플릿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얘는 어떤 것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줄까요? 어떤 것에 필요한, 도면을 그리는데 필요한, 도면을 그리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으니까 도면을 그리는데 필요한 템플릿을 제공을 해요. 그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도면이라고 하면,
자, 도면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 윤곽선, 두 번째, 표제란, 세 번째, 중심 마크. 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받아 적을 필요 없어요. 자, 도면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자, 이 세 가지인데, 도면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자, 도면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도면을 상당히 이제 수업을 하면서 도면도 보고 뭐 그 도면의 회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도면을 봤는데 자, 윤곽선, 표제란, 중심마크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왜 있어야 되냐면 KS 규격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KS 규격에 반드시 얘네들이 있어야만 도면이다. 도면이라고 인정을 해준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윤곽선이라고 하면은 종이가 이렇게 있어요. 자, 종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종이 안에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게 바로 윤곽선이에요. 이런 윤곽선이 있어야 된대요, 도면에는. 그런데 그게 도면의 크기와 사이즈별로 다 틀려요. 그래서 여기 템플릿에서 오토캐드의 템플릿에서 그것을 이 테두리 있는 이 선을 다 제공을 해줘요. 근데 제공해주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자, 여기 표제란이나 중심 마크도 제공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그려주면 돼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템플릿인데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제가 뭐 산돌 광수체니 이런 글씨체를 얘기를 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기도 도면 그리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문자를 쓸 수가 있어요. 자, 문자를 쓸 수가 있는데 그 문자에도 폰트가 있겠죠. 폰트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뭐 산돌 광수체니 엽서체니 그런 것들 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글씨체를 내가 이제 바꿔서 쓰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내가 그걸 바꿔서 써요. 바꿔서 쓰고 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선의 특성이라든지 뭐 자, 레이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자, 그런 것들을 내가 항상 여기 기본값은 뭐 예를 들어 도둠체예요. 그런데 기본값의 그 폰트가 도둠체인데 저는 도둠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궁서체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도면을 그릴 때마다 여기 그 스타일에 들어가서 궁서체로 바꿔서 쓰는 게 아니라 궁서체로 바뀐 템플릿을 하나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부분들을 설정을 해놓고 그것을 템플릿으로 저장해서 내가 쓸 때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걸 불러 쓰는 게 바로 이 템플릿 파일이에요. 자, 제가 너무 오래 했나요? 또 이렇게 이렇게 인사를 다 하고 있지? 자, 그래서 우리 템플릿은 자, 템플릿은 선의 특성이나 각종 스타일, 자, 스타일에서도 뭐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폰트, 글자체 있죠? 자, 얘가 이 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도면을 그리는 프로그램이지만 도면에도 글자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폰트를 내가 지정하는 폰트로 계속 사용하겠다. 자, 그래서 레이어나 블록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각종 설정값들을 설정을 해놓고 나한테 맞게 내가 자주 쓰는 설정값들을 저장을 해놓고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파일, DWT 파일에 저장을 해서 내가 이제 사용할 때마다 걔를 불러서 쓰거나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하겠지만 선생님 그러면 그냥 여기 DWG라고 하는 이 확장자를 사용해서 저장을 해가지고 그걸 불러서 계속 쓰면 되지 않나요? 자, 분명히 DWG와 DWT 이 차이가 있어요. 자, 이 차이는 제가 여러분들 실습을 하면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지금은 이렇다라는 것만 우리 기억을 하고요. 자, 세 번째로 자, DWS라고 하는
자, 확장자가 있는데 얘는 표준 파일이에요. 자, 표준 파일인데 어떤 표준 파일이냐? 자, 여기에 어떤 틀을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템플릿 파일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까 얘기했던 그 폰트 있죠? 폰트를 내가 그 도둠체가 아니, 굴림체가 뭐 여기 그 기본적인 폰트인데 나는 그 궁서체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궁서체를 설정을 한 표준 파일을 하나 만들어요. 표준 파일을 만들고, 자, 그리고 나서 그 파일을 가지고 제가 그 사용을 하다가 도둠체가 굴림체라고 했나요? 굴림체가 이렇게 나오면 표준 파일에 위배됩니다. 여기 메시지가 뜨면서 그것을 알려주는 그 파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파일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요. 자, 네 번째로는 dxf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얘는 자, 요새는 이 오토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확장자 DWG 파일을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그 받아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거를 DXF라든지 다른 호환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 파일을 이 오토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작업한 내용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호환할 수 있는 파일 포맷으로 우리가 변경을 해서 작업을 했었어야 돼요. 자, 근데 요새는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좋아져서 그냥 바로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쓰는 빈도는 많이 줄었긴 했는데 어쨌든 호환할 수 있는 자 그런 파일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BACK가 아니라 BAK예요. BAK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지는 파일은 백업 파일이에요. 백업 파일인데 얘는 그럼 어떻게 활용하느냐? 우리가 얘네들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 설정이라고 하는 그 설정값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 옵션에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 자, 그냥 우리가 작업을 하고 저장을 하죠. 저장을 하면 똑같은 이름의 뭐 예를 들어 제가 드로잉 3.dwg라고 하는 파일을 제가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하면 자, 그럼 여기 밑에 드로잉 3.bak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 똑같은 파일이 하나가 더 생겨요. 자, 대신에 얘는 옵션이에요. 옵션에서 네, 기본값으로는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얘가 생기는데 체크를 해제를 하면 안 생기게도 할 수는 있어요. 자, 어쨌든 자, 그런데 얘네들은 이 확장자만 틀리지 용량이라든지 다 똑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 메인 파일을 내가 실수로 삭제를 하면 요것만 확장자만 DWG로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외에도 여러가지 확장자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 정도만 우리가 알아두면 캐드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작업들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 앞에 보이는 파일, 자, 편집, 뷰, 삽입부터 해서 여기 도움말까지, 자, 요 부분을 우리는 이제 풀다운 메뉴라고 해요. 자, 풀다운 메뉴라고 하는데, 자, 이 풀다운 메뉴 형식, 그러니까 풀다운 메뉴 형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프로그램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풀다운 메뉴 형식을 따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아까 제가 프로그램 잠깐 설명하면서 리본 메뉴, 자, 리본 메뉴도 설명을 했었는데, 리본 메뉴는 이제 사용한 지가 글쎄요, 2008년, 2009년? 자, 그때 2008년도구나. 2008년도에 엑셀 2007이 나오면서 2007년도에 나왔겠죠? 2007이니까.
자, 어쨌든 그때부터 이 리본 메뉴라는 걸 많이 사용하게 됐는데, 그래서 요새 프로그램들 리본 메뉴 많이 사용해요. 자, 그런데 글쎄요, 저는 리본 메뉴가 아직까지도 뭐 이제 엑셀은 익숙해져 가지고 모르겠는데, 이 오토캐드는 리본 메뉴 별로 저 쓰지는 않아요. 좀 익숙해져야 될 때가 되기도 했는데, 항상 뭐 2007, 2008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리본 메뉴를 잘 안 써서.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는 풀다운 메뉴를 사용을 하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파일부터 해서 도움말까지 한 10개 정도 되나요? 11개 정도 되나요? 자, 풀다운 메뉴가 11개 정도 돼요. 자, 10개라고 치고, 자, 파일 클릭해 봤더니 뭐 신규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요. 자, 그리고 편집, 뷰, 삽입 쭉 해가지고 했더니 평균 한 10개, 그 하나의 파일이라고 하는 풀다운 메뉴, 자, 부터 해서 도움말까지 해서 한 그 10개, 평균 10개 정도의 각각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이 다 명령들인데, 한 1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한 파일이라고 하나의 그 풀다운 메뉴 하나씩 봤을 때. 자, 그럼 10개의 풀다운 메뉴에 10개씩 그 명령들이 들어가 있으면 최소한 100개죠. 명령이 최소한 100개죠. 자, 그런데 꼭 이것만 있느냐? 자, 이런 데를 봤더니 여기 그 까만색으로 삼각형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마우스 커서로 올려놔 봤더니, 자, 이렇게 다른 메뉴들이 또 숨어져 있어요. 얘네들 명령들이죠. 자, 얘네들이 숨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서브 메뉴들이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서브 메뉴들이, 하위 메뉴들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200개, 150개, 200개는 될 거예요. 저도 아직 세보지는 않아서 정확히는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대략 봐도 그렇죠. 대략 봐도 150개, 200개는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우리하고 주어진 시간이 40시간이라고 했죠. 40시간을 200개를 잡는다고 치고, 자, 그러면 우리 1시간에 뭐 몇 개를 해야 돼? 자, 뭐 1시간에 대여섯 개씩의 명령어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 다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할 필요도 없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이 많은 명령들 중에 우리가 얼마나 좀 그 수업을 하고 배우고 해야 될까? 자, 여러분들 한번 눈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우리 가족들이나 혹은 친구들 아는 얼굴하고 이름하고 매치되는 게 최소한 20명 정도는 되죠? 20명 정도는 될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부터 해가지고 삼촌, 고모, 이모, 외할머니, 그 작은 할아버지 해가지고 그리고 내 친구들 한 20명 정도는 되죠. 자, 우리 이 오토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한 20개 정도 명령어 알면 그 어지간한 거 다 그려요. 한 20개. 자, 20개면은 이제 우리 40시간이라고 했으니까 2시간에 명령어 하나씩만 배우면 되겠네. 자, 2시간 동안 하나 못 배우겠어요. 자, 벌써 우리 그 DWG, DWT 뭐 이 확장자도 벌써 배웠는데. 자, 선생님 저는 인간성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아는 친구들도 별로 없고, 저 아는 친구들이 그 이름하고 얼굴 생각해봤더니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한 명령어 10개 정도만 해도 그릴 수 있어요. 그려져요. 다만 명령어 10개 알아서 내가 4시간 걸릴 거 명령어 20개 알면 1시간으로 줄어요. 명령어 30개 알면 10분으로 줄어요. 자, 이런 그 명언이 있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하면 된다고. 자, 이렇게 우리가 여기 있는 그 명령어들, 무수히 많은 명령들 중에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그 명령어를 10개를 알면 그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모르겠죠. 20개, 30개 그 많이 알게 되면 그리는 방법도 여러 개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 방법을 썼을 때는 더 효율적으로 빨리 그릴 수가 있구나. 자, 이런 것들이 판단이 서게 돼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많이 안다고 해서 좋을 것도 아니지만, 적당히 우리가 적당하게 알면 정확한 그 상황에 맞게, 때에 맞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 아이콘들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아이콘 여기서 하나 정도만 더 추가되면 돼요. 여기 정도만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으면 그리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것들은 크게 어려운 부분들도 없고 배울 것들도 아니고 이 위에 있는 것들. 자, 그러면 일단 풀다운 메뉴 얘네들도 제가 한번 대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풀다운 메뉴 파일에 신규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쭉 내려가다 보니까 종류가 있어요. 풀다운 메뉴 파일이라고 하는 이 풀다운 메뉴는 그냥 일반적인 파일 명령하고 비슷해요.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비슷해요. 자, 그래서 새로운 파일 만들고 혹은 저장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열고 자, 닫고 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 중에서 뭐 종류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규 뭐 열기, 닫기,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안 보이는 게 하나가 있네요. 안 보이는 게 인쇄가 없죠. 인쇄가 분명히 뭐 어떤 프로그램들 보면 대부분의 프로그램들 보면 이 파일이라고 하는 풀다운 메뉴에 신규라든지 새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다 있는데 보통 인쇄도 다 있죠. 근데 인쇄가 없어요. 인쇄 혹은 프린트 없죠. 자, 인쇄나 혹은 프린트 자, 이런 명령이 없어요. 출력하는 게. 근데 아이콘으로는 여기 뭐죠? 이 출력하는 프린터처럼 생긴 아이콘이 하나가 있어요. 아, 그럼 여기는 있네요. 분명히 있는데 자, 그리고 없을 수가 없죠. 얘는 도면을 그리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도면을 그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인쇄를 해서 이제 종이로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근데 인쇄 프린터가 없고 여기 아이콘만 있어요. 자, 그런데 얘는 없는 게 아니라 파일 메뉴 중에 아까 자,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 제가 이렇게 나이대를 보니까 그렇게 나이대가 많지가 않고 한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이렇게 쭉 분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니까 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익숙하죠. 아무래도 저만 하더라도 저야 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많이 다루고 해서 이런 것들 익숙한데 제 주위에 있는 다른 친구들 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꽤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익숙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많이 알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뭐 O, N 자 이런 것들 우리 컨트롤 키하고 조합하는 이런 단축키들 좀 알고 있죠. 자, 꼭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윈도우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축키들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럼 컨트롤 P라고 하는 거는 인쇄에 관련된 윈도우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단축키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도 있어요. 컨트롤 P가. 그런데 프린트 인쇄가 아니라 플롯이라고 돼 있어요. 플롯. 자, 여기서는 명칭이 플롯이에요. 자, 그리고 참 진짜 이제 여러분들 어제 오늘 이렇게 수업을 받으면서 조금 낯설고 이런 환경이라든지 여러분들 다른 것들도 좀 낯설지만 제일 힘든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수업을 시작하면서 좀 낯설고 힘든 게 바로 이 용어일 거예요. 용어. 단어들. 앞에서 이렇게 설명은 하는데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이런 단어들이고 평소에 이렇게 접해보지 못했던 이런 단어들 자 이런 단어들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플롯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인쇄나 혹은 프린트 자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플롯이라는 자 플롯이라는 용어는
들어보질 못했죠. 생소하죠. 자, 그런데 왜 플롯이냐면, 자, 이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저기 앞에도 프린터가 있는데, 자, 요놈 같은 경우에 최고 그 크게 뽑을 수 있는 그 종이의 크기가, 자, 이 종이의 사이즈에 대해서 제가 좀 나중에 얘기할 텐데, 자, 이 종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A4 용지라고 하죠. 자, 요거를 두 장 겹쳐놓은 용지까지가 여기에서 출력이 돼요. 이 크기가, 이만한 크기가. 자, 이만한 크기의 용지를 우리가 A3라고 해요. A4의 2배, A3. 자, 그럼 A2도 있는데, A2는 A4 용지, A3 용지, A3 용지가, 아니, A4 용지가 4장. 4장이 있는. 자, 이거, 용지의 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설명할 거예요. 어쨌든, 자, 이렇게, 자, 용지의 크기가, 사이즈가, 자, 이 A4 용지, 혹시 길이가 얼마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30cm? 그래도 재본 적 있나 보네. 30cm예요. 어떤 쪽이? 긴 쪽이.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30cm가 아니라 29.7cm예요. 3mm가 빠져요. 그리고 가로는, 여기 그 짧은 쪽은 21cm고. 자, 그런데 A4 용지라고 하는 게 어떤 저기 우리 학교 앞에 파는 문방구에서는 A4 용지가 요만한데, 어떤 데서는, 어떤 데 파는 데는 A4 용지라고 줬는데 이만큼 좀 더 커요. 어떤 데는 좀 더 작고. 안 그러죠? 어디에서나 가든 그 메이커가 뭐든 간에 A4 용지를 사면 똑같은 크기예요. 근데 왜 똑같은 크기일까? A4 용지라고 하는 게 어떤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 KS에 나오는. KS에 A4 용지의 크기는 29.7cm에 21cm다 라는 규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 규격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좀 익혀야 돼요. 어쨌든, 자, 얘는 그럼 A3 용지까지 나와요. 그런데 A2 용지도 있고요. A1, A0까지 있어요. 더 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그걸 출력을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프린트에서는 출력할 수 있는 가능한 최대 용지 크기가 A3, 자, 42cm에 29.7cm까지만 출력이 돼요. 그런데 A2, A1, A0, 자, 얘네들은 더 커요. 이거보다 더 커요. 그럼 큰 것들은 어디에서 출력할까? 바로 플로터라고 하는 출력 기기에서 출력을 해요. 자, 플로터라는 출력 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린터처럼 출력을 하는 기계인데, 우리가 그거를 그 프린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플로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큰 것을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가 나와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프린터는 A3 42cm에 29.7cm까지만 출력이 가능하고, 그 이외에 더 큰 것을 출력하려면 플로터라는 출력 기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출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플롯이라는 명령으로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풀다운 메뉴 편집으로 한번 가보죠. 편집. 자, 지금까지 계속 설명만 들으니까 막 졸립고 막 몸도 비비 꼬이고 그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편집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여기 보면은 복사라는 게 있어요. 복사. 자, 복사 보여요? 자, 복사에 컨트롤 C라고 돼 있죠? 컨트롤 C, 아까 제가 얘기했던 컨트롤 C, 컨트롤 X, 컨트롤 V, 뭐 컨트롤 A, 자, 이런 것들은 컨트롤 Z나, 자, 이런 것들은 윈도우에서도 공통적으로 쓰는 단축키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먼저 얘를 종료는 하지 말고요. 우리 바탕화면에 이런 게 있나요? 자, 우리 컴퓨터 한번 확인해 보죠. 여기
자, 프로그램 종료하지 말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보면 X는 종료하는 거죠. 종료하지 말고 여기 최소화 시켜서 CAD 프로그램은 최소화 시켜 놓고요. 최소화. 앞으로 숨기세요. 아래로 숨기세요. 자, 그럼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갔죠. 자, 그래서 혹시 바탕화면에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찾아보고, 혹시 없으면 저처럼 시작 메뉴에 모든 프로그램에 자, 쭉 내려가다 보면 엑셀이 보이면 괜찮고, 안 보이면 MS 오피스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여기에 클릭해 보면 엑셀 여기는 2010이네. 자,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10이나 혹은 2003, 2007 아무거나 좋아요.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자, 엑셀 프로그램 있나요? 있으면 한번 실행을 시켜보세요. 자, 여러분들 컴퓨터 시간에 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혹은 한글 프로그램, 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 엑셀 프로그램을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이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제가 아까도 리본 메뉴로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죠. 자, 지금 여기 보이는 게 바로 리본 메뉴예요. 풀다운 메뉴라고 하는 거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 오토캐드처럼 풀다운 메뉴, 그러니까 잡아당긴다, 여기를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면 밑으로 쭉 내려오죠. 메뉴바가 내려와요. 자, 그런데 이 리본 메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자, 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했더니, 자, 뭐 클립보드, 글꼴, 맞춤, 자, 이런 그룹들이 있고요. 자, 이런 그룹들이 있고, 자, 제가 여기를 삽입이라는 탭을 클릭했더니 여기 있는 아이콘들, 아이콘의 그룹들이 바뀌게 돼요. 이게 바로 리본 메뉴예요. 근데 오토캐드도 이렇게 지금 그 2013 버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화면 구성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어쨌든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본 메뉴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엑셀을 수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얘는 다시 한번 실행만 시켜놓고 최소화 시켜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CAD를 다시 실행을 시켜서, 자, 지금은 우리가 여기 풀다운 메뉴, 자, 풀다운 메뉴 편집의 복사 기능을 사용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 편집에도 복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그리기라고 수정이라고 하는 풀다운 메뉴, 자, 풀다운 메뉴 쭉 옆으로 가다 보면 수정이라는 풀다운 메뉴가 또 있죠. 자, 여기를 클릭해도 복사가 있어요. 복사가. 저기도 풀다운 메뉴 편집에 복사도 있었고요. 여기 수정에도 복사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복사의 차이점은, 아까는 저기 편집에는 컨트롤 C가 붙어 있었고 여기는 컨트롤 C가 없죠. 자, 그 이유가, 자, 여기 풀다운 메뉴 편집의 복사의 기능은 이 컨트롤 C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거는, 자, 어떤, 이제 우리가 여기에 선이라든지 원이라든지 이렇게 객체를 그리면, 어떤 그 도형을 그리면 그거를 복사를 하는데, 편집에 복사를 하는 기능을 사용하면 그 데이터가, 그 도형이, 내가 그린 여기에 있는 도형이, 여기 안에 있는 도형이 컴퓨터 안에 클립보드라고 하는 임시 저장 장소에 저장이 돼서,
내가 그걸 다른 데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여기 있는 수정이라고 하는 풀다운 메뉴 수정의 복사는, 자, 수정의 복사라는 기능은 이 프로그램 안에서만, 아니 우리 이 파일 안에서만, 자, 프로그램 파일 내에서만 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편집이라고 하는 부분 한번 살펴보죠.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이제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오늘 아무것도 안 해보고 가면은 좀 서운하죠. 자, 그래서 왼쪽에, 자, 혹시 저랑 이 화면 구성이 틀린 친구 있어요? 자, 제가 작년에 수업을 해서 혹시 여기 이거는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는 돼 있을 수가 있는데, 혹시 뭐 여기에 그 이런 메뉴들이 안 보인다든지 아이콘이 없다든지 그런 친구 있어요? 자, 없으면 같이 한번 해보죠. 왼쪽에 길게 느려져 있는 아이콘 막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 왼쪽이에요. 왼쪽. 화면 왼쪽. 자, 왼쪽을 보니까 여기 사각형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 사각형의 아이콘은 뭘 그리겠어요? 그렇죠. 사각형이겠죠. 사각형 아이콘으로 해놓고 원 그리는 건 아니겠죠. 자, 사각형을 그릴 건데, 자,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 아이콘, 사각형 아이콘. 사각형 아이콘 클릭하고요. 자, 화면에 좌측 하단. 자, 그리고 우측 상단. 여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차례로 클릭해 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클릭이에요. 드래그 하는 거 아니에요. 클릭. 자, 같이 한번 해보죠. 자, 먼저 사각형 아이콘 클릭해 주고요. 좌측 하단 클릭해 주고 오른쪽 상단 클릭했더니 사각형이 그려졌어요. 사각형이 그려졌죠? 이상하네. 저기 그 사진 찍어가지고 카스에 올리는 친구들이 안 보이네. 오늘 사각형 그렸음. 자, 사각형이 이제 그려졌죠? 화면에 그려졌죠? 자, 어때요? 쉽죠?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사각형을 그린 거예요. 원도 그릴 수 있어요. 자, 원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원은 사각형 밑에 있죠? 여기. 자, 원 아이콘 클릭하고요. 자, 가운데쯤에 그려볼까요? 자, 가운데 클릭해주고 조금 옆으로 이동해서 클릭하니까 원이 그려졌어요. 자, 이쁘게 그릴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는 원을 그리고 사각형을 그리고 하는 연습이 아니라 클립보드에 풀다운 메뉴 편집의 복사 기능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쁘게 그릴 필요 없어요. 자, 그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풀다운 메뉴 편집에 복사 기능을 한번 복사라는 명령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우리 잘하는 친구들은 컨트롤 C 버튼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여기 풀다운 메뉴 편집에 복사 클릭해서, 자, 여기를 내가 좀 전에 그렸던 이 사각형과 원을 선택을 하려면 마우스 커서만 이렇게 갖다 대도 얘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돼요. 색깔이 이렇게 바뀌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가 알려주고 있어요. 마우스 커서를 내가 여기 위에 올려놨더니 이렇게 밝게 그리고 점선으로 바뀌죠. 자, 얘는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이제 얘가 점선으로 바뀌어요. 선택이 됐다라고. 자, 요거 하나만 선택하면 심심하니까 좀 전에 그렸던 이 원도 다시 한번 똑같은 방법으로 클릭.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엔터 키를 눌러서 키보드에 엔터 키를 눌러서 명령을 종료를 해요. 자,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자, 이제 우리가 풀다운 메뉴 편집에 복사 기능을 클릭을 했고요. 자, 명령을 실행을 했죠. 복사라는 명령을 실행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 객체 대상들을 선택을 해야죠. 그래서 사각형을 선택하려고 마우스 커서를 위치했더니 올려놨더니 하이라이트가 돼요. 좀 밝게 빛나요. 얘가 지금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가 밝게 그 색깔이 변경이 되죠. 그리고 클릭을 했더니 이제 점선으로 바뀌었고, 자, 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다 하고 엔터키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아무 변화는 없는데, 자, 이제 이 상태가 바로 이 그 사각형과 원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컴퓨터 임시 저장 장소인 클립보드에 저장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걔를 써야죠. 사용을 해봐야죠. 아까 열어놨던 엑셀. 자, 여기에 우리 키보드에 컨트롤 V를 한번 눌러보죠. 컨트롤 V. 컨트롤 V. 자, 눌렀더니 저는 여기 밑으로 내려갔네요, 얘가. 자, 좀 옮겨볼게요. 자, 분명히 제가 아까 그렸던 사각형과 원과 똑같이 지금 여기 들어왔죠? 자, 들어왔나요, 여러분들? 안 들어왔어요? 자, 들어왔죠.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분명히 여기 있는 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은 CAD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아까 확장자 얘기할 때 DXF라고 하는 확장자가 다른 프로그램하고 호환시킬 수 있는 그 확장자라고 했는데요. 아까 DXF로 저장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했는데요. 자, DXF는 내가 저장을 할 때 그 다른 확장자로 사용해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열 때 그 확장자로 여는 거고, 얘는 그냥 이 데이터만 내가 불러온 거예요. 클립보드 임시 저장 장소에 저장시킨 데이터를 불러온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자, 제가 아까 자, CAD 2007, 2008, 2009 버전, 그리고 10, 11, 12 버전, 13 버전. 자, 얘네들이 릴리즈 17, 18, 19 버전이라고 했어요. 자, 그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 제가 얘를 클릭을 했어요. 여기 얘를 클릭했더니, 그리고 여기 수식 입력줄이라는데, 저기 엑셀에서는 여기가 바로 수식 입력줄이라고 해요. 자, 여기 수식 입력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EMBED 혹시 뭐죠? HTML 그 소스를 조금 그 다룰 수 있는 친구들은 EMBED라는 요 단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링크 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우리 필요 없고. 자, 오토캐드 드로잉 17이라고 돼 있어요. 17 버전, 이 릴리즈 버전을 의미를 해요. 그러면 내가 12 버전에서 작업한 거 이렇게 불러오면 여기 오토캐드 드로잉 18이라고 돼 있고, 13 버전에서 작업하면 19라고 나와요. 자, 어쨌든 이제 우리 CAD에서 이 풀다운 메뉴 저기 복사라는 기능,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여기 뷰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지금 여기 파일 편집 뷰 이런 부분들 다 일일이 설명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할 필요도 없어서 그냥 거기에 있는 것들 몇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뷰를 살펴볼게요. 뷰. 자, 뷰를 살펴보는데, 이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계속 작업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풀다운 메뉴, 뷰에, 줌에, 전체. 자, 다시 한번 풀다운 메뉴, 뷰에, 줌에, 전체. 자, 뷰에, 줌에, 전체. 자, 얘가 상당히 중요해요.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내가 파일을 새로 열거나 뭐 시작하거나 새로 열거나 어쨌든 무슨 작업이든 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바로 요 작업이에요. 뷰에 줌에 전체. 근데 얘가 또 왜 중요하냐? 그걸 우리 이제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자, 일단 얘는 종료를 해봅시다. 종료. 우리 그렸으니까 자, 종료를 하고요. 저장 안 해도 돼요. 종료를 하세요. 다시 한번 오토캐드 실행시켜 보세요. 자, 나중에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자, 지금 우리 처음이니까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했고요. 자, 얘는 지금 가장 기본적인 오토캐드에서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설정값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뭐 폰트라든지 이런 것들 다 설정이 되어 있겠죠. 가장 기본적인 값으로. 여기 화면의 크기도 마찬가지예요. 화면의 크기. 자, 화면의 크기, 우리 모니터의 크기가 지금 여기 보니까 한 19인치, 20인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여기 그러면은 길이가 한 30cm, 30cm는 좀 큰 것 같고, 자, 4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니터의 크기가, 가로가. 그럼 여기가 40cm 정도가 될까요? 자, 여기에 길이는 가로의 길이가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화면 있죠? 자,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 그게 바로 4.6m예요. 4.6m. 여러분들이 보는 게 지금 보는 화면이 바로 그 크기가 4.6m가 우리 화면에 맞게 이렇게 축소가 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 크기가 4.6m예요. 그러면 길이를 내가 4.6m의 선을 그릴 수가 있다란 얘기예요. 가로의 길이를. 세로는 2m. 2m.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화면의 사이즈가 가로는 4.6m에 세로는 2m. 그게 여러분들 화면에 맞게 이렇게 축소가 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 크기가 그래요. 자, 근데 왜 이렇게 크죠? 우리가 뭐 그렇게 큰 거를 그릴 것 아닌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이제 그 회로라든지 이런 것들 작업을 할 텐데, 회로도라든지 이런 작업을 할 텐데, 자, 이렇게 크게 그릴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크죠? 그런데 아까 제가 기본 설정값이 있다라고 했죠. 이 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기본 설정값이 있다라고 했죠. 이 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기본 설정값이 원래는 자, A3 사이즈예요. 아까 제가 A3 사이즈 잠깐 얘기했는데 42cm에 가로가 42cm에 세로가 29.7cm예요. 이게 기본 설정값이에요. 근데 왜 선생님이 왜 기본값보다도 한 10배 정도가 더 크죠? 10배는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가로 길이는 좀 더 되는 것 같고 세로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크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사이즈에 맞게 작업을 해주는 게 바로 뷰에 줌에 전체인데 잠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자, 이 명령인데 근데 또 그걸 어떻게 확인하죠? 자, 그리고 제가 이 사이즈를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도대체 뭘 보고 얘기한 거죠? 제가 알고 있어서? 아니에요. 저 지금 여기 화면 보고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우스 커서를 여기 왼쪽, 자, 왼쪽 여기 하단에 보니까 XY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요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사각형 이쯤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한번 위치를 시켜보세요. 자, 이쯤에 위치를 시키고, 자, 이쯤에 위치를 시켰어요. 마우스 커서를. 자, 그리고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밑에 숫자가 좀 나와 있는 게 있죠? 자, 저는 47점 얼마 얼마, 58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도 좀 비슷하게 나오나요? 뭐 10단위 차이 나는 건 크게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들 이 정도는 제가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무시하는 건가? 자, 자, 얘 우리 어떻게 읽어야 되죠? 96.5827 이렇게 읽으면 되죠? 5827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소수점이죠? 수점 4자리죠? 자, 그러면 얘는 자, 우리가 읽을 때 96.5827, 48.2352 자,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숫자는 서로 틀린 거죠? 서로 다른 거죠? 각각의 숫자들인 거죠? 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10, 000, 000, 000. 자, 얘는 우리가 특히나 돈 같은 거 셀 때, 콤마 붙이는 거는 같은 숫자지만, 우리가 세 단위 이렇게 나눠서 찍는 거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소수점이 뒤에 있기 때문에 앞에 숫자와 뒤에 숫자는 다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앞에 숫자와 뒤에 숫자가 틀린 거예요. 점과 콤마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쉽게 생각해서 여기 앞에 있는 이 숫자는 가로 길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는 세로 길이에요. 이 0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무시하세요. 일단 무시하고, 자, 가로와 세로예요. 가로와 세로. 자, 이번에는 마우스 커서를 여기 위쪽에 이렇게 갖다 놔보세요. 위쪽에 오른쪽 상단 여기. 자, 그렇다고 여기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요. 자, 여기 이 안쪽에 한 이쯤. 자, 이쯤 놓고 다시 한번 그 값을 여기 좌측 하단에 있는 그 값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가 나오는지. 저는 4600 얼마 나오고 1900 얼마 나와요. 자, 여러분들 비슷하게 나오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단위가 있어요. 단위가 아까 제가 계속 센티미터를 얘기를 했는데 우린 이제 센티미터 안 써요. 밀리미터를 써요. 밀리미터. 우리는 지금까지는 센티미터를 썼죠.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친구 키가 몇이지? 172 밀리미터? 미터 그럼? 172미터? 그렇죠. 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키가 몇이냐고 물어보면 172인데요. 자, 172cm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 적어도 캐드에서는 공학에서는 밀리미터를 기본 단위로 써요. 자, 그래서 제가 뭐 미터도 아니고 센티미터도 아니고 그리고 제 키가 2m에서 조금 모자라는데 미터도 아니고 밀리미터예요. 자, 그러면 여기 4000 지금 저기 보이는 제 화면에 보이는 4668mm는 센티미터로 하면 466cm고요. 미터로 하면 4.668m 4.6m. 자, 이렇게 되죠.
그냥 뭐 미터나 센티미터는 생각할 필요 없고 여기 보이는 대로 4668이면 4668mm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4668mm면 4.6m라는 얘기고, 자, 그리고 여기는 1900이니까 1900m, 1900mm, 그러면 1.9m 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분명히 여기 오토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기본 설정 값은 420mm에, 아니, 42cm에 29.7cm라고 했죠. 그러니까 420mm에 29.7, 아니, 297mm가 돼요. 297mm.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게 바로 뷰의 줌의 전체예요. 이제 같이 한번 해보죠. 풀다운 메뉴 삽입의 뷰의 줌의 전체. 자, 클릭했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우스 커서를 위쪽으로 놓고 이 값을 다시 한번 보세요. 분명히 420에 297이라고 했는데 앞에 있는 양반 또 사기쳤네. 500이 넘죠? 자, 그런데 자, 뭐 앞에 있는 건 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뒤에 있는 건 297이라고 했는데 약간 차이 나죠? 290 얼마 나오죠? 자, 그러니까 여기 그럼 세로는 맞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가로가 왜 안 맞을까? 자, 제가 지금 사각형을 그렸고요. 자, 제가 지금 사각형을 그렸고요. 사각형의 크기가 420에 297 아까 얘기한 그 사이즈예요. 그런데 우리 화면 이 모니터 그리고 해상도 이 화면이 커서 가로 길이는 커진 거예요. 원래는 자, 이 화면의 그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맞으면 이렇게 맞는데 자, 여기가 좀 커서 이렇게 큰 것뿐이지 이 가로가 큰 것뿐이지 실제로는 이렇게 세팅된 게 맞는 거예요.